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 팀장입니다. 지난번 카니발 영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빠르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SUV 부동의 1위 소렌토를 준비했습니다. 소렌토 보시면은 전면부 라인이 상당히 이쁘죠. 우리 그릴 모양,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헤드라이트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조명 맛집이라고 불리는 아우디만큼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이쁘고요. 밑에 범퍼 라인 보시면은 요 라인들이 살아있죠. 굉장히 이쁘게 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정도부터 바뀐 이 기아의 엠블럼이 상당히 잘 어울리고 있어요. 일렬부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우리 10인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은 아니지만 요 클러스터 계기판이 보이고 있고요. 2열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소렌토를 샀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열에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해요. 다른 SUV하고 다르게 이 리클라이닝이 더 돼서 뒤로 더 눕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편하겠구나, 장거리 운전할 때 아이들이 뒤에서 타면은 조금 더 누워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더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컵홀더가 딱 들어갈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 4세대 모델로 바뀌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7인승은 뒤에 넘어갈 때 의자를 하나씩 접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다시 펴줄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편해진 거예요. 자, 슬라이딩을 하고 뒤로 눕혀주면 됩니다. 우리 트렁크도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를 열면은 높이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 키가 176인데 제 키보다 높고, 손을 뻗으면은 2m인데 2m는 안 되는 거죠.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이 밑에도 기타 작은 물건들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 정도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시트를 다 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플랫으로 평평하게 했을 때는 우리 성인 2명이 누워서 차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뒤에 누웠을 때는 카니발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성인 180, 190이 되셔도 충분히 차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할 점은 이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 가솔린 모델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SUV는 디젤 모델이 많으니까 이 떨림이나 핸들의 움직임 등 이런 것들이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시승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출발하시죠. 가시죠.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소렌토 가솔린 모델은 제가 지금 처음 타보는데, 원래는 디젤 모델만 맨날 탔었거든요. 디젤 모델 탔을 때와 느낌이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면은, 엑셀을 밟았을 때 이 느낌 자체가 다른데요, 세단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딱 밟았을 때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근데 생각보다 가속은 조금 답답한 면이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핸들은 가볍진 않아요. 그냥 3세대 때 탔던 그 소렌토, 제가 3세대 소렌토는 17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구입해서 2년 정도 탔거든요. 그때하고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벼워졌거나 조금 더 많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ISG가 실행이 되었다 제가 강제로 시동을 걸었더니 핸들의 떨림이 있어요. 디젤만큼의 떨림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 기아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다 비슷합니다. 얘도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등급이 이제 트렌디 모델이기 때문에 계기판 자체는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보는데 불편한 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저는 디지털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 바늘이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안 작아요. 10.25인치인데 상당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 자체가 조금 사람 시야에, 운전자 시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옵션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오토홀드도 있고, 요 내비게이션은 선택이지만 다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요즘은 다 요 기어봉 대신에 버튼식이라든가 다이얼로 바뀌고 있는데, 요것도 노블레스 등급 정도 올라가야만 이제 변동이 있고요. 전폭이 소렌토가 한 18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 정도 폭이면은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84kg 정도거든요. 허벅지가 조금 두꺼운 편인데 시트는 착자감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차량도 카니발처럼 나를 잡아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엄청 잘 잡아주는 건 아니고, 근데 엉덩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 편합니다. 시트가 많이 편해졌어요. 엉덩이가 제가 왼쪽에 걸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 엑셀하고 브레이크 위치에 따라서 저는 몸을 조금 움직이는 편인데, 소렌토는 그래도 엑셀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카니발 지난번에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단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 왼쪽 발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 발을 댔을 때 카니발은 폭이 넓다 보니까 왼쪽으로 한참 빼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너무 멀다고 느껴졌는데, 소렌토는 그래도 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딱 왼쪽 발도 적절한 위치에 있고, 엑셀도 적절한 위치, 브레이크도 딱 적절한 위치, 운전하기에 굉장히 딱 맞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잘 받고 있습니다. ISG가 다시 작동을 했을 때, 시동이 걸릴 때는 디젤보다 그 간극은 상당히 짧네요.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매일 디젤 모델만 시승을 하고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디젤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편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세단의 가솔린을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ISG가 켜지는 동시에 제가 엑셀을 밟아봤거든요. 탕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너무 탕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엔진에 시동이 완전히 다 들어온 다음에 밟아주시는 게 운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못 들었는데, 시동을 걸자마자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시동을 걸자마자는 조금 약간의 골골거리는 소리가 있었고, 2단으로 바로 바뀌면서 그때는 약간 미션 충격이 있습니다.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그리고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는 미션 충격이 약간 있어요. 그래도 4단, 5단 점점 단수가 높아질수록 그런 충격은 거의 없는데, 저속에서는 디젤만큼의 미션 충격이 있다. 이게 가솔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가솔린은 조용하다라는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디젤하고는 좀 차이를 다르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속 20km에서 30km 지금 정체 구간에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 다시 엑셀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20km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엑셀을 밟았을 때 소음이 상당히 거슬리게 들려요. 이때는 엔진 소음도 같이 올라옵니다. 엔진 소음과 이 핸들 떨림은 많이 없는데 엑셀에서 떨리는 느낌이 나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정체 구간에서는 엑셀을 조금 살살 밟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에 들어오니까 소음이 확실히 더 느껴지긴 해요. 이 소음은 외부에서 느껴지는 소음들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시속 90, 100 이상으로 달렸을 때 풍절음이 훨씬 심해질 거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넓은 도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RPM이 2500 정도 됩니다.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엔진 소음은 거의 안 들려요. 노면 소음에서 밖에서 올라오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 소음은 조용한데요. 제가 비교군이 전에 촬영했던 카니발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3세대 소렌토에 비해서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 소음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아까 시속 100km 정도 달렸을 때부터 풍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한 110 정도가 되고 120 정도가 되니까 뒤에서 2열에서 저한테 다가오는 소음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방금 커브길도 엄청 심한 커브길은 아니지만 시속 80으로 돌았는데도 하체가 밀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롤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속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는 가속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디젤의 토크의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가볍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디젤에서 토크라는 거는 내가 이
밟았을 때 얼마만큼 쳐주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밟은 만큼 어느 정도의 힘을 내주느냐인데, 가솔린이 SUV를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디젤의 토크가 필요 없을 만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급가속을 할 때는 다릅니다. 급가속을 할 때는 확실히 디젤이 토크의 힘이 훨씬 좋습니다. 단지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는 가솔린이 확실히 좋아요. 이런 느낌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렌토가 3세대부터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어요. 산타페하고 경쟁을 항상 하던 모델이었는데 산타페보다 2세대 모델까지는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3세대부터 이 디자인이 확 좋아지더니 산타페를 확 잡아버리는 거죠. 저도 산타페보다는 소렌토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이유는, 제가 산타페도 많이 타봤는데 산타페 차가 안 나가요. 엑셀을 밟았는데 정말 굼뜹니다. 산타페가 이제 풀체인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풀체인지가 되면은 바뀔지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위장막 형태로, 테스트카 형태로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기존 거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디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렌토가 헤드라이트가 바뀌게 되죠. 지금 가로도 상당히 이쁜데 세로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게 미니 텔루라이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렌토가 3세대 모델도 디자인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올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을 보니까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여성적인 디자인에서 좀 더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성분들은 이 셀토스나 스포티지 쪽으로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또는 니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SUV 강국이 되면서 SUV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오히려 세단보다는 요즘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SUV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가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 차는 전체 총 주행거리가 이제 2만 킬로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차체 자체가 조금씩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세게 밟으면은 급제동을 하면은 잘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밟았을 때는 조금 더 깊이 밟아줘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타면서 연비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현재 주행을 20km 정도를 했는데 연비가 8.4 정도 나오네요. 지금은 제가 시승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일부러 이제 급가속도 해보고 했으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하면은 9km 초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SUV가 가솔린 엔진의 연비가 9km에서 10km 정도다, 시내 주행했을 때 적절한 것 같아요.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디젤로 탔으면은 아마 한 13 정도 나오겠네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13, 14 시내 주행해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저속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그런 연비적인 측면에선 좋은데, 내가 1년에 10,000km도 안 타는데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느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하이브리드 가셔야 하는데 2만 킬로, 3만 킬로 타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벤츠 영업사원 출신이라서 국산차보다는 어쨌든 수입차들을 탈 기회가 훨씬 많았는데, 국산차하고 수입차, 특히 벤츠하고 느꼈을 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고객분들도 와서 얘기하는 건데, 벤츠의 방향지시등, 우리 흔히 말하는 깜빡이를 켰을 때 소리가 경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이런 소리 아주 좀 가볍게 나는 편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요 국산차들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소리가 좋아요. 저는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 기술력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과장 조금만 보태서 뭐 향후 5년 10년 안에 독일차 정도까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술력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전동화 모델로 이제 전기차들로 시대가 바뀌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안전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뭐 이제 하체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프레임 보강이 있으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 충돌 테스트 이런 걸 실험을 해봐도 지금 국산 차들도 다 별 5개 받고 만점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면서 하나 아쉬웠던 게 있는데 좀 큰 요철들을 좀 지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 강성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도로에는 그런 요철들이 많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다음에 조금 나중에 이제 시내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벗어나서 차가 없는 구역에 가보면은 제가 조금 이런 SUV들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세단들 타고 할 때는 약간 고성능 모델 탈 때는 슬라롬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구입하는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좀 더 좋은 모델들과 다양한 모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렌토 시승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궁금하거나 한 사항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매일매일 댓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많이 남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차량을 준비하고 더 많은 시승기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시승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